일단 첫째로 자, 이 장비가 박스가 어마무시하죠. 네. 이게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필요한 양이 이만큼 예. 예. 이거 말고도 또 저희 그 공구상 가서 또 몇 개 더 샀다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큰 건 아니라 하는데 하여튼 이만큼의 양이 라는. 자, 첫째로 이건 그만 놓지. 이건 가야 돼. 아이고. 이것도 예. 그 앞에 카메라 찍어. 예. 이게 찍어도 제가 이거 설명. 네네네. 일단 온 게 보시 일반 전도. 요 임팩 아니고요. 일반 전도. 여기 요게 이제 보면 배터리가 1A 도 있고 2A, 3A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요 숫자가 그 용량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싸요. 예, 그리고 그냥 그 3.0 AH 돼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그냥 3시간 연속 사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1시간짜리는 1시간 연속, 2시간 2시간 연속, 3시간이면 3시간 연속이겠죠. 그래서 배터리가 숫자가 근데 요 배터리 크기로는 이제 3.0 이상은 없어요. 네, 요 다음은 6A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만하거든요. 엄청 큰 게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거에 맞는. 근데 그거는 어차피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는 건데 그리 큰 걸 달 이유가 없겠죠. 그럴 것 같으면 더 애초에 큰 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그러면 제일 좋은 배터리고요. 이거를 2개. 네, 그래 제가 살 때 요거 2개 샀죠. 네. 그리고 이제 충전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네, 어떻게 들어갔었지? 갑자기. 어차피 네. 가방에 집어넣을 예.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요. 예, 가스 충전기. 네, 요렇게 세트 하나 사시면 돼요. 이거는 일단 됐고, 일단 한번 바꾸고, 거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전도. 요거는 임팩이겠죠? 저쪽. 아이씨. 테이프. 자, 임팩. 예. 그래서 에어컨용으로는 뭐 이거 이상 좋은 힘센 임팩이 필요 없어. 힘세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힘센 거 썼다가 그 에어컨 박살만 납니다. 이 정도 지금 제가 써보니까 이게 105N인가 그 힘을 뜻하는 건데 이제 세탁기용으로 쓰는 거는 뭐 300N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더 센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100N 정도면 네 충분하더라고요. 네 이걸로 한 번도 이거 에어컨 하면서 못 푼 적 없습니다. 이걸로 안 풀린다 그러면은 나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여태까지 제가 수년 하면서 이걸로 한 번도 못 푼 적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충전기 필요 없고요. 아까 그 일반 전동 있는 충전기 배터리 같은 배터리니까 그거 쓰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3A. 예. 그래서 요렇게 3개 그 배터리 3개에 그 하시면 돼요. 그래 저걸로 가지고 이제 하나 방전되면 또 고객집에서 충전해 가면서 하시면 돼. 네, 그래서 요거
이거. 이쪽 이쪽에 있었어. 아니. 어때?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거니까. 아이고, 일단 요거 좀 그 에어컨 좀. 아, 저거 에어컨 켜. 자, 그리고 이거는 킹툴인데 뭔지 모르겠네. 자, 박스 개봉기라. 아, 이거 램프. 예. 이 하여튼 이게 참 좋습니다. 크기도 작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충전용이고. 예, 한번 충전하면 뭐 오래 써. 잠깐씩 쓰니까. 예, 연속으로 써도 예, 최대 밝기로는 2시간, 그 다음 밝기로는 4시간. 예, 그리고 최대 밝기는 뭐 눈부셔서 보지도 못할 정도니까. 넣고. 자, 이거는 가방이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요 가방. 예. 공구함. 예. 근데 이게 줄이 따로 없어요. 어깨 매는 줄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구해가지고 이제 달아야 돼요. 예. 다이소에 보면 캠핑용 뭐 묶는 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로 해서 묶어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요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조금 개조를 해야 돼. 밑에 빵꾸도 좀 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써보니까 이게 처음에 좀 작은 거 썼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이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이상 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요. 예, 요 줄은 하여튼 따로 안 오니까요. 그거 좀 이따 개조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이거는 약품 같은데 칼커리 넣은 것도 하나 시키셨죠? 네네. 칼커리 약품 같네. 어쨌든 이게 하나가 39,000원이고 말씀드리지만 원액 쓴다고 청소가 더 잘 되지 않습니다. 희석해서 쓰나 원액으로 쓰나 제가 둘 다 원액으로 쓰고 희석해서 봤는데 희석해서 쓰나 원액으로 쓰나 비슷해요. 네, 그 세척용은 굳이 비싼 거를 원액 쓰면 손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온누리 거네. 요 무지개 렌즈 요거 꼭 요거는 필수입니다. 청맥은 요거는 뭐 없더라도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180도만 있어도 되는데 있으면 좀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뭐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벽걸이 스마트 에어컨 스탠드 할 때 거의 필수입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뭐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는 뭐 필요 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청소 방법상 이게 필수예요.
이것도 그냥 이게 처음부터 나온 이런 모양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청소하면서 초반에는 그 배관 그 주름관 가지고 이 꺾어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맨날 만들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이런 게 좀 제작을 해달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처음에 제가 썼을 때 두꺼운 걸로 썼는데 이제 얇게 만들고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얇은 거. 예, 근데 생각이 좀 짧네 생각이. 근데 뭐 짧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얇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각 좁은데 그 할 때 쓰는 거고. 어쨌든 요 뒤에 꼽히는 거는 그 온누리에는 보면 그 중국산이 있고 국산 공업용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국산을 사시면 돼. 국산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원타치 그거 사시면 돼. 뭐 공업용 붙은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세 개랑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 가대. 요번에 조금 개조 좀 뭐가 조금 바뀌었네. 밑에 이게 녹 안 쓰게 딱 해네. 예전에 여기 무게추가 그냥 있었거든요. 스덴이긴 한데 보니까 철은 아니고 스덴이더라고요. 스덴이긴 한데 그래도 스덴이라고 철 성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철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덴 종류에 따라서 녹이 좀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저도 요 받아보니까 이게 녹이 안 쓰게 안에 비닐로 겉을 하나 더 씌워갖고 밀봉을 해놨네. 안쪽에서. 예, 그럼 녹 안 쓰겠네. 물론 오래되면 이것도 뭐 떨어지긴 하겠지만 좀 보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들러붙지 말라고. 이 딱 들러붙으면 배수가 안 되니까 이 들러붙지 말라고 중간에 이렇게 폭신폭신한 거 끼워놓은 겁니다. 예전에 호수 같은 거 끼워놨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안 없으면 이게 들러붙어요. 그래 배수가 안 돼. 끝부분이. 그래서 이거 넣어놓은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 아시겠죠?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가든 제가 무조건 이거 144,000원짜리 구입하시랬죠. 자, 요게 어쨌든 양쪽으로 저 구멍 있는 거 대책 넣을 수 있는 데 있는 거 요거를 사셔야 돼. 요거는 그래 어쨌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조금 이제 뭐 개선을 좀 일부 한 거라서 예,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안 써보니까 저도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예전보다 나아졌겠죠. 예, 크게 뭐 저 디자인 형태가 바뀐 건 아닌데 이제 세부적으로 요런 거라든지 그쪽이 조금 개선이 된 건 됐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1A, 4A, 360도 전부 다 이거 하나로 끝. 네. 그래서 가대는 이게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으로 물이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네. 거의 안 떨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버리시면 안 돼. 요거를 저희가 잘라가지고 아까 벽걸이 그때 폭폭폭폭 끼울 때 이거 쓰시면 돼요. 잘라갖고. 이게 엄청 질기고 뭐 헤라 같은 거 찔러도 이게 안 찢어지거든요. 재질가 쉽게 찢어진 재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라서 폭폭폭폭 끼워요. 예, 그리고 잘 미끄러지진 않고 생각외로. 그 상태로 그냥 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두꺼워서 안 돼. 두꺼워서. 네.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잘라가지고 근데 이 면적 가지고는 조금 힘들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잘라서 이게 넓게 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집도 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통인 것 같네요. 37리터. 예, 노란 거 다셨죠? 이게 브루트 물통이 좀 비싸서 37,000원인가? 그래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통은 그 자기 브루트 회사에 이제 차로 밟아도 안 깨지더라. 안 깨진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선전 영상에 보면 트럭이 막 이거 밟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밟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서지시긴 하겠죠. 근데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안 부서지니까 이런 데 떨어뜨렸다고 깨지는 게 아니니까
예, 좀 수명이 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말고 이게 지금 37리터짜리거든요, 이 통이. 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다시 20리터짜리 그냥 하얀 우리 통 같은 걸 썼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세척할 때 약품도 많이, 물로 좀 많이 헹구거든요, 물로. 오염이 심하면은 이 큰 통도 꽉 차요. 예, 그 정도로 저희가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리터를 써보니까 이게 좀 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비워주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이런 물 너무 꽉 채우면 이게 37리터라는 소리는 뭐냐면 37kg라는 소리예요. 물 1리터가 1kg거든요. 그럼 37리터면 37kg죠. 37kg 들고 화장실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시는 분. 저희는 그래서 이거 너무 꽉 차면은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들거든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들고 들어가다 또 자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너무 혼자 만약에 드실 것 같으면 너무 꽉 채우지 마십시오. 무겁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감당 안 돼요. 네, 그래서 잠깐 해주세요. 저는 이거 색깔은 뭐 빨간색도 있고 뭐 흰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회색 이렇게 한 5개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흰색 아니면 노란색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 예, 회색은 좀 칙칙하고 예, 흰색, 노란색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색깔은. 한정형이랑 벽걸이 물까지. 그래서 벽걸이 할 때. 천장에 할 때도 쏘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37리터 저거 샀을 때는 너무 커서 저거 어떻게 들고 다니나 했는데 막상 들고 다녀 보니까 뭐 들고 다니면 괜찮더라고요. 뭐 크게. 처음에는 좀 너무 커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요것도 요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아까 제가 다이소 사서 줄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줄을 묶어 갖고 요렇게 들고 다녀요. 예, 그 다이소 캠핑용품점에 가시면 여기 묶는 적당한 줄 같은 게 좀 팔거든요. 그 스트랩 같은 거. 네, 그걸 해서 이렇게 묶어 갖고 이렇게 들고. 그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많이 불편합니다.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기울어지기도 하고. 자,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에어물 건가? 할 수가 없었어. 영. 에어물 요거는 이제 세척기네. 세척기는 또 아이고. 어쨌든 세척기는 아쿠아파워가 좋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써봐도 이 20만원대 제품, 30만원 이내 제품은 그냥 이 아쿠아파워가 최고예요. 예. 다만 아쿠아파워 무게가 한 18kg 정도 되는데 18kg란다. 한 11kg쯤 돼. 11.2kg인가 뭐 적혀있다. 스펙상. 그래서 한 11kg 그냥 잡으시면 되는데 뭐 가벼운 거는 참 가벼운 거 많아요. 가볍고 센 거 많습니다. 카처 시리즈도 있고 그런 거는 카처 잘 많이 쓰시는 분들은 카처 거는 뭐 무게 3kg밖에 안 와요. 3kg. 엔진 방식이 달라요. 엔진 방식이. 예. 그래서 너무 가벼운 거 세척기들은 이제 사실 그 안에 엔진이 고장이 나면 수리 안 됩니다. 참고로 수리 불가해요. 애초에 모터 자체가 뜯어서 뭐 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동을 얼만큼 할 수 있는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애초에 그거는 업소용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 이하 제품들은 이제 업무용으로 쓰라고 애초에 만든 게 아니고 가정에 이제 차 세차하고 집에 마당 좀 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동 시간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뭐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뭐 이래가지고 그 시간 넘어가면 그때쯤 돼서 이제 고장이 난다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게 이제 모터 방식이 좀 수리가 가능한 그런 모터고 대신에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냥 이게 무거운 거 빼고는 모든 점이 다 완벽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찾으시면 바로 100만원짜리 크란질로 가야 돼요. 근데 크란질 같은 경우에는 본체 무게만 18kg입니다. 그 사랑가문이 무게라서
그거는 이제 업소용 할 때는 좋죠. 업소용 할 때는 좋은데 가정용에는 그거를 그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엘리베이터라도 없으면은 시급합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업소용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그냥 그 업소 화장실 가서 딱 설치해 놓으면 그날 하루 종일 그것을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단체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고객집을 요 방문했다 저 방문했다 해야 되는 그때마다 짐을 정리를 해서 그 차에서 짐을 꺼내서 올린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내려가고 차에 싣고 또 다음 집 가서 똑같은 행위를 또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게 좋긴 한데 세척기는 이게 이제 성능, 내구성 모든 면에서 이게 제가 써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제가 이걸 2015년도부터 썼더라고요. 썼는데 이제 중간에 좀 무거워서 뭐 바꾼다고 다른 것도 써보고 했는데 결국 다시 이걸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여기 들어가는 세척건 이거는 못 써요. 이거는 못 씁니다. 쓰레기인데 요거 지금 저기 한 10개쯤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동안에 세척기 바꾸면서 이거는 못 써. 그래서 그건 지금 따로 샀잖아요. 이 호스도 못 써. 요거 2개는 못 씁니다. 뭐 이거는 뭐 어쨌든 잘라 개조해서 쓰면 뭐 쓸 수는 있는데 그냥 다 못 씁니다. 지금 다 쓰레기고요. 요것도 좀 더 개조를 해야 되니까 개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어쨌든 좀 무거운데 이거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더 개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번 더 개수를 뜯어봐야겠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빅엔트 폴딩 박스인 것 같은데 뇌물이라고 가이드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 폴딩 박스 빅엔트 46리터인가? 8리터? 48리터짜리 요거 3개 아까 저희 밖에 있는 그 세워져 있는 거 써보니까 저도 그동안에 막 그 디웰트 거 뭐 저 좀 좋은 거 이런 거 써봤거든요. 그 미러키 뭐 빨간색 뭐 공구 통들도 있어요. 그 우리 전용 그 전구 회사들이 나오는 공구 통들. 근데 그게 단점이야. 튼튼한 건 좋은데 무거워. 그 자체로도 너무 플라스틱 엄청 튼튼하고 좋은 플라스틱인데 너무 무거워요. 빈통인데도 무거워요. 그런데 거기다 공구 넣어서 들고 다니려면 시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가벼울수록 좋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걸 써야 되면 모를까. 될 수 있으면 가벼운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웰트의 터프라고 해서 뭐 이게 엄청 큰 형태의 그 공구 그거 샀었거든요. 한 2년 쓰긴 했는데 좋긴 한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바꾼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보니까 이게 쓰시는 분이 계셔서 보니까 좀 가벼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써보니까 이게 낫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3개. 네. 그게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가볍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튼튼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좀 가볍고 해서 일단 튼튼해. 네,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접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요거 3개. 자, 아이고 짐이 엄청나게 많더니. 근데 그거는 같이 안 오셨네. 그 수레. 아 수레는 수레는 아직 안 사셨어요. 아니 끈이 예. 뭐 부족하다고 그냥 조금 걸린대. 그래서 집 주소로 변경. 아, 예, 예. 아, 예, 잘하셨어요. 예. 수레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 수레는 당연히 사죠. 자, 이거 먹을 거 봅시다. 자, 이거 먹을 거는 이것도 가벼운 거라고 나름 했는데 조금 살짝 무게가 있네. 앞전처럼 또 다시 돌아갔네. 나봐. 응. 돌아갔네 앞전처럼 또. 이 무게 조금 있네. 뭐 못 쓸 정도의 무게는 아닌데. 근데 온누리 거는 물이 새더라 이거. 아니 그거는
물이 새는 거는 별개 문제고 온누리 거는 엄청 얇아, 얇은 게 있어요. 얇은 네, 거.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얇아서 괜찮긴 아니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근데 앞전에 이거- 에어몰에서 가벼운 그 제가 쓰는 파란 거 그 독일산 그거는 좋기는 해요. 엄청 가벼워. 지금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것도 뭐 무겁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파란 거 나중에 들어보시면 이거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무게가. 네, 가격이 비싸지. 무게가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요 무게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보니까 그 가볍고 뭐 튼튼하고 최고 좋은 건 알겠어요. 그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파란 게. 그런데 이제 단점은 그러면 가격이 이거는 한 4만 몇천 원인데 그건 8만 거의 7, 8천 원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만큼 좋냐 이러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가격에 2배만큼 좋냐 물어보시면 2배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네, 2배만큼 좋지는 않아서 제가 그래서 이제 파란 거를 뭐 여유가 있어서 사다 쓰면 좋긴 한데 뭐 다음 단계 거를 쓰는데 요게 그래 온누리 에어몰에서 가끔 요거를 좀 가볍고 조금 요거보다 조금 더 가벼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금 살짝 묵직하네. 네, 기존 거보다는. 걔도 뭐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대신에 제가 봤을 때 꼬임이 좀 덜 할 것 같아. 예.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그 무풍. 이제 뭐 백판 안 빼시면 필요는 없는데 무풍에서만 백판 빼게 되면 예,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무지개 받침대. 예, 그것도 이거는 어느 묶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묶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플래시틱이에요. 이 건, 요 건, 요렇게 오거든요. 사면, 요렇게 온다고요. 예. 이거를 내 맘대로 세척건 거기 선택해서, 건 앞쪽에, 이제 여기는 암놈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순놈으로 하면, 그 세척기 앞에 이거를 끼워야 되거든요. 그럼 요게 순놈이면 이거는 암놈이어야 돼요. 예, 그게 시작이. 예, 요거 세척 저 노즐 줄은 순놈 암놈인데, 네, 순놈 암놈인데 여기를 순놈으로 할 것 같으면 세척기 쪽에는 암놈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아니 상관은 없어요. 뭘 하든. 근데 세척기에서 순놈으로 시작했으면 여기는 암놈이어야 되고 암놈으로 시작했으면 여기는 순놈이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사실 때. 예, 우리 옆에 사장님 잘 보시고 사셔야 돼요. 괜히 또 암놈 갔다가 안 맞다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담아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순놈, 암놈.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세척기 앞에 꽂는 거는 암놈보다 순놈이 좀 나아 보여서 순놈을 지금 선택을 하긴 했는데 암놈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거기 왜 끼워? 연결이 어떻게 되냐 그 차이인 거지. 뭐 순놈이냐 암놈이냐 그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요게 이제 앞 조절하는 건데 앞 조절하는 거. 이건 이제 요 앞에 이걸 풀어서 요 앞에 이렇게 달아야 돼. 요렇게 여기 중간에 풀어서 이 중간에다 이걸 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요게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는 썼었거든요. 이태리제 뭐 쪼해서. 근데 써보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저렴하고. 이게 아까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35,000원 뭐 6,000원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24,000원 하거든요. 한 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처음에 저는 싸서 그래도 좀 비싸고 좋은 거 써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핵심 장비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존에 썼는데 요번에 요거 좀 저렴한 거 이거 썼는데 이거 괜찮아요. 느낌도 이 누르는 느낌도 그렇고 기존에 비싼 거는 좀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새 거가 요거는 느낌도 좋고 성능도 뭐 별 차이도 없고 굳이 비싼 거 필요 없고 요거 사시면 돼요. 요것도 건도 좋은 게 있고 좀 싼 게 아까 요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태리 때 좀 좋은 게 있고 조금 저렴한 게 있고 근데 많은 차이. 많은 차이라서 뭐 좋은 거 써도 되는데 저는 이거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써요. 일단 물이 안 새야 되겠네 거의. 아니 이제 물론 건도에 무한정 쓰시진 않습니다. 한 2년 3년 2년 정도 쓰면은 그 안에 건 안쪽에 보면 물 그 통로를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떻게 고장이 나냐면 그게 석회가 껴요. 수돗물에도 그냥 순수하게 H2O가 아니고 뭐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돌처럼 굳어가지고 그게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은 그거를 딱 놓으면 원래 압이 앞으로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한참 쓰면 한 몇 년 쓰면은 그것은 물이 앞으로 삐끔삐끔 새어나. 그러면은 이제 안에 볼 쪽에 그 막아주는 볼 쪽에 이제 석회가 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시기가 보통 한 2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2년 정도 쓰셨으면 새 걸로 바꾸세요. 근데 새 걸로 바꿀 때 보세요. 2년 정도 이거 이제 2년 정도 쓰면은 요 안쪽에 볼에 이제 석회가 껴서 이제 이게 밀착이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조금씩 이걸 놨을 때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여기서 조금씩 새어 나와요. 그리고 새어 나온다는 소리는 압이 이제 샌다는 소리니까 저 세척기도 다시 압이 빠지면은 다시 압 채운다고 지온차 웽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세척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온차 뭐가 아직 요 땡기지 않았는데 돌아가면은 어디서 압이 새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무 패킹이 안에 이탈이 됐든지 뭐가 벌어졌든지 나사가 진동으로 해서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한 2년 정도 써서 여기에 물이 새면은 그때는 바꾸세요. 그리고 바꾸실 때 요거랑 이거는 버리시면 안 돼. 요거 스탠리구에 수명 굉장히 깁니다. 요거 하나가 거의 10,000원 꼴이에요. 요거 하나가. 그럼 두 개면 20,000원에다가 그 압 조절하는 것까지 하면은 한 50,000원 돈 되거든요. 한 5만 되는데 그래서 그것만 바꾸고 앞에 하고 저 압 조절하는 건 빼서 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달아야 돼요. 그대로 그냥 버리시고 새로 사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 주문하고 곰만 와요 앞에 그. 요것만 와요. 요것만. 이거는 따로 제가 그 에어몰에 보면 이걸 앞에 어떤 걸 달 건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정해서 제가 한 거고 원래는 요것만 와요. 요것 위아래 요 두 개는 안 와요. 예, 요거 두 개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버리시면 안 돼요. 요것만 바꾸는 겁니다. 이게 25,000원 정도 한다고요. 앞에 끝까지 하면은 요거 지금 보이는 요 자체로도 거의 5만원 한 4만 몇천 원 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또 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요거는 이제 뭐 할 때 쓰라고 하냐면 뭐 우리 업소용 안 하면 사실 그렇게 자주 쓸 일, 저도 뭐 업소는 잘 안 하니까 자주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업소용 하러 갔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이제 공동 그 상가 건물 공동 중간에 이제 계단 쪽 옆에 그 공동 화장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별도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냥 세면대만 있어요. 그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다. 그런 데는 바가지로 풀 수는 없잖아요. 예, 귀찮고로. 그래서 그 세면대 그쪽 호수 물 나오는 거기다 이거를 벌려가지고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끼우면 여기로 물이 쭉 나오겠죠. 그래갖고 물 받을 때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저도 뭐 업소용도 자주 안 하는데 필요 있겠나 싶어도 1년에 한 번은 쓰더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쓰더라도. 예, 뭐 자주 쓰든 1년에 한 번 쓰든 없으면 상당히 난패봐요. 이게 뭐 비싼 것도 아닌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뭐 어디에 써도 유용하게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저희도 이거 1년에 한 번 뭐 정도 써요. 네. 자주 쓸 일이 없어서 꽤 있어야 됩니다. 뭐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니까 제가 하나 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척기에 물 흡입하는 거. 예. 요거는 이제 앞에 이 필터가 큰 게 달려 있어서 물론 뭐 세척기 자체에도 그 물 흡입한 쪽에 필터가 있긴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단점이 요게 끝이 가벼워서 물에 둥둥 떠요. 물에 이게 둥둥 떠서 위로 올라가 버린대요. 원래 이게 깔아앉아 있어야 물을 흡입을 할 텐데 이게 위로 떠버리더라고요. 가벼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무게추를 하나 달아야 돼요. 근데 무게추 달 때 아무거나 달면 안 되고 녹이 안 나는 걸 달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스텐 부속이나 아니면 신주 부속이라고 구리로 된 우리 배관 부속 그걸 하나 타이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깔아앉거든요. 안 하시면 이게 떠요, 위에. 떠서 가끔 세척기 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흡입이 안 돼가지고. 예, 이건 제가 달아드릴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여기 이 아쿠아에다가 예, 그냥 직결하는 끼우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면
애초에 이거 쓸 때 수도 물을 여기 거기다. 근데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직수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 샤워기를 풀든지 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전 같은 경우에 해보시면 오래된 데는 이제 푸는 도중에 그게 깨져버려요. 그 푸는 과정에서. 그리고 잘 안 풀릴 때도 많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세척기는 아쿠아파워 세척기는 물 흡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게 자흡이라고 해요. 자흡 기능이라서 물을 쪽쪽쪽쪽쪽 빨아들이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쿠아파워 써보니까 직수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기보다는 자흡으로 쓰는 게 안정적이에요. 네. 물론 직수로 써도 되지만 우리 카처나 이런 가벼운 거는 직수로 써야 돼요. 예, 기본은 직수인데 그것도 자흡이 기능은 없는데 물을 호수에다 좀 담아갖고 가동해서 물통에 담으면 물을 빨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가벼운 것들은 직수로 연결하고 요 자업이 되는 거는 자업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여튼 직수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뭐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업을 쓰거든요. 예, 자업이 낫습니다. 바게스에 샤워기 담가가지고요. 물을 받으면서 쓰는 저 거죠. 말고 또 바켓 하나 더 예, 있어요. 그죠. 네네네. 조그만 거. 그거는 이제 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에어몰에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접이식으로 된 물통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맞아요. 그거 쓰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용이 갖고 다니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거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뭘 써든 물 담는 종류 좌우 하나 있으면 돼요. 자, 우리 분무기를 안 샀나? 분무기가 없네. 그 옆에 박스 없나? 아니 옆에 박스 하나 더 일단 있네. 한번 찾아봐야 돼. 분무기통 따로 오는데. 요거는 어쨌든 그 에어몰에 가시면 그 팔거든. 이게 이제 끝이 이렇게 얇아서 좁은데 뿌리기가 좋아요. 예전에 그 마로맥스라 말이네. 이거 말고 이제 좀 이게 그 쉽게 꺾이는 그 제품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가격도 비싸고 그게 3만 몇 천짜리였는데 뭐 성능도 좋고 다 좋긴 한데 너무 뭉툭해갖고 끝부분이 좁은데 뿌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구석진데 뿌리기가. 그래서 이걸로 대신에 이거는 지금 중국산이거든요. 내가 이게 원타치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에어몰에서 요거 안 나오기 전에 제가 써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벌써 만들어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게 중국산이다 보니까 요 앞에 요게 좀 쓰다 보면 고장이 잘 나요. 뭐 고장이라기보다 이게 그 뭐가 좀 하여튼 해서 이게 분사가 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갈아야 돼요. 이거 알리 가시면은요 그냥 분무기 노즐 때 검색하시면 그냥 요렇게만 팔아요. 요렇게만. 제가 그 알리에서 샀었거든요. 한 요 짧은 거를. 예, 그거 그냥 알리 가면 한 개당 1,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예, 저는 한 요만큼쯤 되는 거 쓰고 있잖아요. 그 알리에서.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거 쓰시면 돼요. 요 앞에 요거는 바꿀 필요 없고 요거만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면 요 앞에 좀 잘 분사가 안 되고 이게 부식이 돼갖고 그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 끝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까만 부분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리. 아니. 아니 그 분무기. 분무기 주둥이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예, 그쵸. 그 앞에 끼워야 돼. 지금 분무기 아니고. 시켰어요. 예, 그 맞겠지. 요 안에 들어있겠지. 맞겠지. 좀 이따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우리 설치하시는 사장님은 알고 계시고 그 벽걸이에 물 부어 볼 때 이거는 요렇게 물 부으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안쪽에 그 호수가 있는데 이게 안쪽까지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하면 오히려 물이 안 나와요, 이쪽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몰라갖고 이렇게 뒤집었는데 아니고요. 안에 요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요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물이 여기로 빨려 올라오는 거라 뒤집어 버리시면 물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로 물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뒤집는 건 아니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하면 물을 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할 때 뭐 그게 왜 필요하냐 할 수 있는데 가끔 청소하고도 물 새는 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야 될 일이 종종 생깁니다. 네. 좀 의심스러우면 저희도 이걸 한번 해서 혹시 고객이 뭐 어디 청소하기 전에 물이 뭐 샜었는데 이것도 봐줄 수 있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세척할 때는 물바지 빼고 하니까 자 다 세척하고 나서 이걸 한번 쭉 짜서 물이
어디 혹시 새는 데 없는지 확인할 때. 예. 이거 종용품입니다. 이거. 이러네. 예전에 종컵으로 막았는데 엄청 귀찮아요. 그리고 이거 해라. 예, 90도 요거를 사셔야 돼. 요게 무조건 요거 사셔야 돼. 아까 지금 저게 좀 살짝 기울어진 거 그거는 제가 써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무조건 이거예요. 이게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스니가 하나만 사셨나? 바이크 한 분. 하나만 사셨나 보네. 이거 두 개인가? 두 개구나. 바이크 한 분. 요거야. 요 붓이 이게 플라스틱 붓이 저희는 플라스틱 붓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 털로 된 붓을 쓰시면 녹아요. 왜냐하면 저희들 쓰는 약품 대부분이 단백질, 기름을 녹이는 성분이다 보니까 우리 동물 털도 당연히 머리카락이고 그 케라틴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어서 녹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초창기 때 동물 털을 썼는데 아침에 분명히 새 걸 사서 갔는데 저녁 때니까 한 4분의 1만 남아있더라고요. 다 녹아버리고. 예, 그래서 동물처럼 쓰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붓을 써야 되고요. 모과. 그리고 플라스틱 모는 철물 좀 해가지고 팔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볼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 일주일만 써도 여기 끝이 갈라져갖고 머리카락 엉키듯이 엉켜갖고 못 써요. 근데 이 바이칸 붓은 물론 이것도 시간 한참 1년 정도 쓰면 좀 살짝 엉키는 것도 있고 좀 모양이 변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예, 이게 안 엉켜요, 끝이. 그리고 부드럽기도 부드럽고. 그래서 뭐 부품 이렇게 문지를 때나 아니면 먼지 털 때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바이칸 붓이 그렇다고 뭐 엄청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거 5,000원? 4,000원, 5,000원. 네, 얼마 안 하니까 무조건 이거 사셔야 돼요. 네, 그것도 이거 하나가 아니고 2개 정도 들고 다니시면 뭐 이거 하나는 뭐 어디에 쓰고 하나는 저기에 쓰고 할 수 있으니까 바이칸 붓. 붓은 무조건 바이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거는 뭐냐면 360도 360 시스템 할 때 이거 물바디가 포에 물바디는 참 가볍거든요. 이게 넣기가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저 360도는 그 물바디 자체에 뭐가 붙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못할 정도는 아닌데 처음에는 하도 무겁다 그래서 겁을 많이 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래도 들 수 있겠는데 싶긴 하더라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다리 위에서 높은 데서 그 무게를 감당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게 많으니까 둘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걸 써야 돼. 요거를 걸어 놓으면 나사를 풀더라도 이게 툭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앞에 포에 있는 판넬은 앞에 보이는 판넬은 고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안에 물바지는 고리 없거든요. 나사 풀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20도도 나사 풀면 그냥 툭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걸어 놔야 돼요. 이게 2개가 필요한데. 근데 이건 한 개씩 딱 사야 돼요. 예. 전에는 세트로 팔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 자, 그리고 이제 구리스는 요거. 예. 요거 하나면 한 몇 년 씁니다. 우리가 많이 쓸 일 없고 눈꽃 맞춤 조금씩 쓰는 거라서 요게 흰색 구리스고요. 다이소 가시면 멀티 구리스라고 노란색도 팔긴 해요.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노란색 써도 되긴 되는데 이게 7,000원이고 다이소 게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는데 어차피 하나 사면 몇 년 쓸 거고 돈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굳이 다이소 거 쓸 필요 없겠죠. 좋은 거 쓰면 좋겠죠. 네, 이게 인체 해도 없고 성능도 좋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거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보면 벽걸이 공장에서 벽걸이 새거 제품 처음 나왔을 때 벽걸이에 보면 경칩에 이거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에어컨 거기에서도 제조사에서도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 많은 양을 궁디로 한번 깔아 앉아버려가지고 그래야 지금 저는 좀 많이 부족해서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런 거만 아니면은 요건 나중에 설명서 읽어보십시오. 뒤에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LG 삼성에 한해서는 별도 설정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전원 끄고 켜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나는 기능은 이제 작동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켜가지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LG 삼성은 그냥 보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별도 설정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 설명서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 통에는 마지막으로 아이고 요거 네 많이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비닐 뭐 쓸 일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덮는 게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덮거나 아니면 침대 같은 데는 저희 때 쓰던 걸 덮기에는 좀 그래서 침대는 이런 거 비닐로 제가 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덮을 때 필요하고 또 에어컨에 뭐 비닐 안 쓴다 하지만 청소할 때 그래도 가끔 천장 원웨이나 벽걸이 할 때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필요하고 요거는 덮는 정도 요거는 벽걸이나 어디 붙일 때 물 안 되게 뭐 붙일 때 쓰는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옛날에 진짜 비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닐 많이 쓰는 업체들은 이거를 지금 이 정도가 아니고 박스로 주문해요. 박스로. 요거만 한 박스. 요거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거 한두 박스씩 사고요. 요것도 한두 박스 사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닐 쓸 때는 하루에 쓰레기가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50리터 쓰레기 봉투 채우는데 한 3, 4일이면 다 차요. 그 정도 쓰레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닐을 거의 안 쓰니까 쓰레기가 뭐 아까 우리 닦는 용도 쓰는 그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훨씬 좀. 자, 아이고. 어이구, 예, 맞네. 자, 이제 여기에 가대하고 뭐 이것저것 뜯네. 요거는 이제 밑에 긴장 매트, 예, 까는 거. 요게 50cm가 있고 70cm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에어물에. 무조건 70cm 사셔야 돼요. 50cm 못 써요. 작아서. 왜 50cm를 파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스탠드 할 때도 50cm 쓰면 작아서 못 쓰거든요. 그거 어디 쓰라고 그걸 자꾸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70cm 사람은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50cm를 파시더라고요. 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 건지. 70cm 사셔야 돼요. 70cm가 9,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벽걸이 가대. 벽걸이. 요거는 벽걸이 가대는 제가 좀 뜯어서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잘 찢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조심해서 그런지 지금은 요거 하나가 반 시즌 다 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쓰다 보면 잘 찢어져 가지고 물이 새갖고 테이프로 붙이고 하다가 누더기 되면 이제 새 걸로 바꾸고 이래서 요거를 한 시즌에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싶은데 어쨌든 잘 찢어지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 그 본무기 있네요. 자, 이거는 뭐 가정용 그 스탠드 가대 갖고요. 요거 가방도에 아까 가방 이거 잘라서 아까 벽걸이 옆에 끼울 때 쓰는 용도로 써도 된다. 그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재질이 다르니까 요거는 스탠드 가대. 텐트가 되는데 크기가 있어요? 예, 그 업소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예,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업소용 자주 할 일 없으면 가정용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가정용을 업소에 쓸 수도 없고 예, 업소용 가정용에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서로 용도가 좀 크기가 너무 달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덮는 용도인가 까는 용도인가 좀 얇은가 이거는 까는 용도 같은데 좀 많이 가벼워졌네. 좀 가벼운 저희가 엄청 묵직한데 이건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다. 밑에 거 봐라. 요거는 까는 용도 두 개. 예, 까는 용도랑 덮는 용도가 있는데 덮는 용도 거를 깔 수는 없어요. 깔면은 막 지난번에 보셨죠? 좀 쪼글쪼글해져 갖고 잘 안 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까는 용도는 좀 묵직하고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있어요. 그런 잘 안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덮는 용도는 애초에 덮으려고 만든 거라서 나풀거려요. 그래서 이 까는 정도는 좀 들어보면 좀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요거 지금 보이는 거는 천이고요. 요쪽 안쪽이 방수거든요. 방수 쪽이 위입니다. 예, 이거를 위로 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물 뚝뚝 떨어지는 부속을 올리는 거라서 요게 위로 올라야 돼. 요거 반대로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예, 방수가 위로, 예, 요 천이 아래로. 그리고 이것도 좀 쓰다 보면 한 10년에 한 번에 세척을 하셔야 돼. 한 번씩 이 더러워져서 냄새도 나고 그렇거든요. 좀 몇 달 쓰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큰 통에다가 약품 좀 부어가지고 저희 쓰는 거 약품 부어갖고 한 번씩 씻어갖고 말려요. 네, 한 번씩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업소용에도 이거 업소용한테도 이거 깔고 쓰고 가정이 그걸 그대로 또 가정집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업소용 할 때는 굳이 이런 거 깔 필요 없고 그냥 저거 캠핑용 그 깔 저거나 아니면 돗자리 같은 거 그냥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그거 그냥 깔아 그거다 올리시지. 요거는 오로지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요거를 갖다가 막 요다 썼다 저다 썼다 들어오는데 막 썼다 이러시면 안 되고 또 가정용으로 쓰더라도 몇 달 쓰시면 한 번씩 씻어 주셔야 돼요. 냄새 나요. 예. 냄새 나요. 이게 큰 거 대자 엑셀 대자 2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속 분해하다 보면은 하나 갖고는 이 펼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여기 있구나. 요거는 이제 에바가드. 예. 에바가드. 그 통에다 노란 통에다 담으시면 안 돼요. 어이구, 짐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덮는 용도. 아까 까만 거 사셨습니다. 까만 게. 그래서 덮는 용도로는 이제 덮는 거는 좀 뭐랄까 조금 더 나풀거리거든요. 예, 좀 나풀거리는 재질이라서. 물론 뭐 장에 따라서 이거는 뭐 바닥 깔 수는 있는데 깔아보시면 좀 많이 불편해요. 아까 파란 거 덮는 거 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가구 덮을 때 소파 뭐 침대. 근데 저는 침대는 이걸 안 덮어요. 왜냐면 물론 지금은 새 거니까 덮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쓰다 보면 뭐 그때마다 이거 세척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조금 오염이 되니까 뭐 가구 덮는 거나 소파는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침대는 조금 민감하죠. 예, 그래서 침대는 저희가 비닐로 덮어요. 예, 침대에게는. 근데 그 외의 거는 다 이걸로 덮으시면 돼.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방수층이 위로 올라오게. 이것도 앞뒤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이쪽이 살짝 방수층이고 네네. 이쪽이 살짝 천이거든요. 그래서 방수층이 돼 있었으면 위로 올라오게. 왜냐면 어차피 물을 막아주는 건데 바깥에 방수층에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어차피 뒤집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방수층 위로 오게 해서 이거 덮으시면 되죠. 이것도 뭐 지금 2개 사시기에는 저는 하나만 사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짐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하나만 쓰는데 뭐 2개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쓰레기가 좀 덜 나오게 하고 또 우리가 덮는 거 참 잘 하셔야 돼요. 예, 고객이 그 집에 고객집에 갔는데 그 청소하기 전에 딱 오염될 만한 우리 활동 반경 내에 오염될 만한 게 있으면 덮어두면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주는가 보다 하죠. 그래서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그 아파트 좀 평수큰 데는 보면 현관 나오면은 신발 벗고 이제 현관 들어가면은 오른쪽인가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왼쪽에 뭐 화장실이 있으면 복도를 조금 따라서 거실이 나오고 주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척은 어디서 하냐면 안방 화장실이 아니라 그 복도에 있는 거기 화장실을 쓰는데 복도 그 화장실 끝에 화장실에서 부속을 들고 거실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물론 저희 와이프는 그게 다 닦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 카페트처럼 돼 있는 또 에어몰에 가시면 복도 카페트처럼 돼 있는 또 기다란 그 바닥 까는 게 또 있어요. 저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써보려고 샀는 게 샀는데 쓰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짐이 너무 늘어나서 제가 지금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다 닦기도 다 닦고 그 복 다 닦고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화장실 털 때 좀 잘 털어서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줄줄 흐르면 배울 때는 않는데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복도에 꼭 쫙 깔고 뭐 비닐 덮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복도에. 자, 이제 맞. 자 거의 박 빠집니다. 아이고, 대단해. 자, 선풍기. 지금 이거는 일부러 짧으면 어차피 개조할 거라서 뭐 길이는 상관없는데 보통 이게 지금 이거는 뭐 개조할 거라서 짧아도 상관없는데 이게 보통 한 1.5m에서 2m짜리가 와요. 물론 뭐 제조사 구입하는데 선 길이를 다르게 뭐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가 쓰는데 이 선 길이가 5m인데 왜냐면 벽걸이 바로 옆에 스탠드 벽걸이 바로 옆에 저런 코드가 있거나 밑에 있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벽에 놓고 저 방 반대쪽에 그 콘센트가 있다 이러면은 1.5m, 2m 그럼 택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멀티 콘센트 가서 꽂고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매번 그래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을 이거로 5m로 연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연장을 할 때 예전에 이걸 잘라서 중간을 그 테이핑을 해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래 하니까 또 혹시나 물 많이 쓰는 거기 물 들어가서 쇼트 날까봐 그래서 아예 요걸 풀어가지고 안쪽에서부터 선을 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5m로 연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앞에 요렇게 해서 살짝 꺾여 있더라니까 원래 그거는 어디 용도냐면 청소기 진공 청소기에 제가 산 것 중에 그게 그 손잡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여기다 끼워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똑같은 걸 제가 구해보려고 하니까 없어 못 구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아직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홈이 여기 옆에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가 기니까 할 때 걸리적거려 이 길이 때문에 그 뭐 우리 저 벽걸이 털 때도 이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빠져요. 생각이 이렇게 툭툭 잘 빠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테이핑을 해요. 그러면 들고 다닐 때도 이걸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앞 주둥이 그대로 들고 다녀도 되고 털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꺾인 게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꺾인 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걸 잘라서 좀 짧게 만들어 드리고 요거를 길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조가 필요합니다. 요대로 쓰요. 그리고 진공 선풍기는 이거 말고도 이거는 흡입구고야. 요쪽이 흡입구고 이쪽이 바람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문제가 뭐냐 써보니까 자꾸 비닐이 들러붙어. 세척 가대가 아무래도 흡입하는 쪽이니까 빨아들이는 쪽이니까 옆에 있으면 자꾸 뭐가 들러붙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게 불편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흡입구가 앞에 있으니까 요게 불어내니까 비닐이 앞 잘 안 들러붙어요. 물론 그래도 들러붙을 때 가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용몰에 가시면 옆에 있는 거 그거 안 들러붙게 가더라고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흡입구가 여기고 나오는 데가 여기고 요게 그냥 제일 쓰기가 좋아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건 좀 무선을 안 쓰니까 무겁고 이게 기니까 무선을 안 쓰는구나. 무선은 배터리가 우리가 무선은 진짜로 야외에서 진짜 도저히 전기를 꽂을 수 없다는 상황 아니면 무조건 유선 쓰는 게 좋아요. 가격도 유선이 저렴하고 무선은 배터리가 뭐 무한정 가격인 게 아니고요. 우리 배터리 5A짜리 이런 거 달아도 그런 용도로 쓰시면은 한 10분 길어야 한 15분 남짓 쓰면은 배터리 다 방전되거든요. 그때마다 충전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집에 가시면 전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 없으면 일 못해요. 애초부터. 배터리로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전기 없으면 일 못하니까 무조건 전기 있는 데서 일하기 때문에 무선은 불필요합니다. 유선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단계가 있나요? 있어. 1단부터 6단까지 있는데 5단을 쓰시면 돼요. 저희는 5단 쓰시면 돼요. 6단은 너무 세고 시끄럽고. 사장님 거죠. 자, 이제 아이고.
분무기. 아이고, 네. 나갔어. 자, 분무기를 사면 놓칠 때가 이게 오거든요. 너무 크죠? 네. 원래 이게, 이런 분무기들은 농사 지을 때 농약 뿌리라고 하는 거라서 이게 기다란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기 전에 이걸 잘라갖고야. 짧게 해서 이걸 좀 더 꺾어갖고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썼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플렉시블 노즐대를 해서 썼다가 이제 지금은 저거를 그거를 요 앞에다 이제 끼울 거라고요. 지금 저거 노즐대를. 그래서 그리고 요 크로바께 크로바 말고 또 아폴로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아폴로나 크로나나 수명도 요거는 수명 참 깁니다. 한 2, 3년 써요. 근데 대신에 이 겨울에 안 쓸 때는 여기다 약품 담가놓고 놔두지 마세요. 겨울에 이제 여름에 한창 쓸 때야 이거를 계속 담아두는 거지. 이제 여름에 다 끝나고 이제 쓸 일이 없다 싶으시면 몇 달 동안 쓸 일이 없다 싶으시면 여기 약품 다 비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물로 씻고 물을 채워두세요. 그리고 요 노즐대나 건 안쪽에 요 안쪽에도 약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약품 좀 빼줘야 안 그러면 우리가 쓰는 약품 대다수가 칼크린이든 저희 쓰는 것도 약품이 굳으면은 이 가루 같은 게 남거든요. 그게 노즐구멍을 막아버려요. 물론 물을 좀 쓰면은 다시 녹긴 녹는데 어쨌든 구멍이 막힌다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쓸 일이 없다 싶으시면 여기 물 다 비우고 물로 채워갖고 요거를 분무를 해서 이 안에 있는 관에 있는 약품까지 싹 씻어내요. 씻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보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쓸 때 다시 물 비우고 약품 채워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약품 그대로 두시면 고장이 나서 못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안 쓸 때는 좀 비워두십시오. 이거는 개조해야 돼서. 자, 이거는 어깨끈이니까 어깨끈 더. 자, 아이고. 예. 이것도 좀 맞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에어몰에서 일부 팔고 하긴 한데 이거는 우리 거래처에서 샀죠. 그래서 검증기,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검증기. 그 다음에 롱노즈. 롱노즈는 반드시 여기 스프링이 있는 거. 스프링 없는 거 사시면 불편해서 못 써. 요게 지금 요 회사 제품 에이스 프로 요 회사 제품이 롱노즈 중간에 스프링도 있고 스프링도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아서 가격은 그때 6,000원? 6,000원 주고 6,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기 있고요. 그 다음에 30cm짜리 십자 드립비트. 요거는 이제 우리 김연아 할 때 그 안쪽에 깊은데 30cm. 그 다음에 짧은 헤라. 그 헤라 요게 베셀이라고 그러거든요. 베셀 일자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거는 베셀 십자 드라이브 긴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십자가 꼭 있어요. 요 사이즈로 풀어야 될 나사가 드물지만 있어요. 드물지만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십자 비트로는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퍼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거, 최고 비싼 거. 요건 16,000원짜리인데 제일 좋은 거. 왜냐면 싸구려 사시면 칼날이 금방 무뎌져 가지고 타이 자르는데도 안 잘려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건 날이 너무 좋아서 좀 오래 써도야 날이 유지가 되고야. 처음 새 거 샀을 때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타이가 끊어져요. 그 정도로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 사셔야 돼요. 가이도 이 다이소 거 사시면은 비닐 자르다 보면 테이프 접착 있는 접착제가 자꾸 옆에 들러붙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쓰면 닦아줘야 돼, 거기를. 근데 비싼 가이드는 전상력이 좋아서 그런가 안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상력이 좋은 걸 쓰셔야 우리가 작업하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깔깔이 주먹 드라이버. 요거 필수죠. 없으면 힘들죠. 그 다음에 요 픽업 툴. 요거는 쭉 안테나처럼 쭉 빼는 건데 이게 가끔 나사를 저 에어컨 뒤쪽에 흘렸을 때 그때 이렇게 해서 툭 죽일 수 있게. 그래서 픽업 툴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앞에 다른 기능이 있는 거는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는 건 앞에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게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필요 없고 요거는 뭐 있으면 돼. 픽업 툴 자석 달린 거. 그 다음에 복스 8, 10, 12, 13, 17, 19 그럼 몇 개죠? 4개, 6개인가? 네, 6개고요. 요 복스는 모양은 똑같이 생기는데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비싼 거 쓰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 번 사면 특별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시 살 일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싼 거를 사시면은 좀 쓰다 보면 요가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여기 깎이니까 헛돌아요. 근데 비싼 거는 똑같이 생겼지만 비싼 거는 재질이 좋으니까 몇 년을 써도 그게 잘 안 깎여서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복스는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거 쓰시고요. 예, 뭐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안엑스 비트인데 지금 15cm짜리 2개 사셨구나. 자, 15cm짜리 하나. 요게 아마 한 1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게 한 5cm 정도. 네, 요 3개. 예, 요게 얇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비트. 근데 이게 써보니까 가볍고, 이 안엑스게 일본 그 수동 공구 쪽에는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재질도 당연히 튼튼하고요. 재질도 좋고 해서 이게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 파는 데가 저희 아까 거래처 거기 말고 다른 데는 또 없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데 파는 데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있으면 이거 사실 최고입니다. 네, 제가 써보니까 이게 아주 좋더라고요. 네, 써보고 제가 한 거라서. 그리고 뭐 헤드랜턴 하나 있으면 저 가끔 천장에 할 때 나이 들으니까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낮에도 까만 건 안 보여가지고 이게 한참 미쳐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조그만 랜턴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거는 들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이걸 하여튼 머리 끼고 하나 있으면 좋긴 해. 저도 초창기 때는 이거 들고 다녔습니다. 헤드랜턴. 근데 이제 제가 안 쓰는 이유는 땀이 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쓰면은 땀은 줄줄 흐르는데 좀 그런 게 좀 걸려서 저는 지금은 안 씁니다만 그래도 있으면 유용합니다. 아주 좋아요. 헤드랜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뭐 케이블 타이 그 다음에 아까 자석이 자석이 딸려갔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오디움 자석. 예, 그 자석도 뭐 겉에 플라스틱으로 내가 한번 끼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써봤거든요. 좋다고 하는 것도 써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 우리가 자석을 끼우면 사실 요거를 이렇게 끼우면은 요 잘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붙어요. 예, 이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하면 모를까. 사실 한두 개 가지고는 잘 안 붙거든요. 예, 다른 것도 조카하는 거 다 써봤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네오디움 요거 그냥 기본적인 게 요거 쓰는 게 최고 좋다. 네. 예전에는 이게 좀 사이즈가 조금 더 컸었는데 요즘은 사이즈가 좀 작아졌더라고요. 사이즈 조금 큰 거는 아무래도 자성이 조금 더 좋았는데 요즘 좀 작아져서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씩 필요합니다. 한 그거다. 요거 하나에다가 뭐 3개, 어떤 분은 3개 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전 2개만 달았습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손톱깎이는 안 들었나? 그거 들었잖아. 그 알람 타이머 있는데 안 들었는데 빠졌나? 사장님이 안 콘텐츠는 그랬었나? 어떠세요? 아니 없었는데 신고 나 없었는데 아니 여기 안에 껴놨어요. 그 타이머 안에 있어. 타이머 안에 껴놔. 안에 예, 내가 넣어놨어. 어쨌든 타이머하고 그 손톱깎이 대자, 예, 요거는 제가 드리는 거니까 컵, 사각컵, 자 타이머, 요건 다이소에서 다 사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요렇게 예, 요 지금 요건데 신발 뒷구, 예, 키높이 깔창. 요거 예전에 3cm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2cm밖에 안 팔아서 근데 2cm만 해도 충분합니다. 깔창. 예. 그 다음에 송곳, 일자 송곳.
예, 기역자 같은 거 하고. 사실 필요한 건 기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트로 파는 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그냥 요거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 뭐 가격이 뭐 비싼 거.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책받침. 벽걸이 할 때 쓰는 책받침. 요거는 이제 원래는 에어몰에 예, 그 책받침 팔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이렇게 잘랐어야 돼. 근데 우리 이제 교육하시러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예. 근데 안 그러면 이제 잘라서 만들어야 되고, 자르실 때 혹시나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만드신다면 그 제 홈페이지 가시면, 그 블로그 가시면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건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뾰족하게 해놓으면 우리 벽걸이 있을 때 요거는 만약에 이제 가끔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툭 떨어질 때 벽걸이 그 가대가 잘 찢어진다 그랬죠. 그거 폭 꽂혀요. 찢어 팍 납니다. 그래서 라운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운드 처리 안 하시면 평소에도 찔려요. 뾰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라운드 처리 꼭 하셔야 됩니다. 열팅기 하나 안 왔어. 예? 아, 열풍기. 아, 예, 열풍기는 뭐 지금 당장은 없어도 뭐 쓰는데 그게 없는데, 이제 아까 칸위너나 LG의 칸위너, 그다음에 손현지 G 플러스, 특히 칸위너가 이제 최근 신제품인데 한두 번 푸는 데는 뭐 빼면 풀리겠죠. 근데 이제 칸위너 같은 경우에는 새 거니까 그 본드 이제 저 너트에 본드를 발라놨는데 그게 축까지 흘러 들어가서 안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너트를 풀어도 펜을 빼야 되는데 안 빠져요. 막 진짜 억지로 빼려고 하면 부서질 것 같거든요. 진짜로 막 엄청 힘을 줘도 안 빠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열풍기 안 쓰고 라이터로, 그 끝부분을 라이터로 살짝 찢어가지고 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열풍기를 쓰거든요. 근데 뭐 라이터로 하셔도 돼. 근데 대신에 라이터 하실 때는 이제 조심하세요. 플라스틱은 피해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찢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데, 라이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 라이터 보면 토치 라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하시든지 해서 살짝 찢어서 뺄 수도 있고. 이제 저는 그 조금 불안해서 좀 위험해 보여서, 왜냐면 저 축 주위로 고무 그 얇은 고무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열풍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죠. 자, 일단 기본 소개는 끝. 어쨌든 요거 그냥 조금 뒤로, 예, 요거 그냥 바로 꽂아서 쓰면 되고, 사장님 영업 비밀 너무 다 가르쳐주시는 거 예, 예. 이거 뭘 개조했어요 이거? 자, 지금 그- 계단 요거 그냥 앞에 끼우면 앞에 돼. 거 쓰시고 이거 돌리시면 돼. 자, 됐고요. 이거는 일단, 예, 그 송풍기 손을 언제 개조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짧게 하는 거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짧게 주문 처음으로 이렇게 손도. 하는 거야? 자, 우리 사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동 가져는 뭐. 전등감. 전동도. 우리 춘천 사장님을 보셔야 돼. 예, 잠깐만요. 아니야. 예, 됐어. 에이. 아니 작동 먼저 시켜보고 아, 맞다. 해야지. 작동을 시켜야지. 자, 그럼 안 꽂아볼래. 되지. 네. 시끄럽다. 자, 개조 방법은 예, 일단 선이 5m짜리가 필요하겠죠. 어떤 선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나사를 다 풀어야 돼.
개조 자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자, 다 푸셨으면 그냥 들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네. 사진을 좀 찍어. 예, 예. 자, 여기 우리 저 서울 사장님 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잠깐 뭐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어쨌든 요 나사 지금 여기 보이는 나사 구멍에 있는 나사 전부 다 예, 푸시면 이렇게 들면 그냥 쑥 빠지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나사 2개 풀어서 이 선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긴 선에 해서 요거 풀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AC 모터인데 AC 모터는 여기 보면 브러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로 전기가 들어가서 요거를 돌리면서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브러쉬가 요 양쪽에 요게 브러쉬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러쉬리스라고 하는 이제 BLDC 모터는 이게 없다는 소리예요. 요게 없고 여기에 뭐 고정잡, 회전잡 뭐 이래 갖고 그게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브러쉬가 있는 거는 수명이 여기 이게 조금씩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끝나면 이제 요거를 갈아주든지 아니면 A에서 보내서 이걸 교체를 하든지 뭐 모터를 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리스가 수명도 길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요게 브러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뜯는 그 수리하는 거는 이제 뚜껑 자, 이렇게 나사는 다 똑같은 나사입니다. 나사는 다 똑같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콘덴서. 예, 콘덴서고. 여기 보면 요건 아닙니다. 요쪽하고 좀 바로 반대쪽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빠지고, 요거랑 파란 거랑 뒤쪽에 갈색. 요 2개입니다. 요 옆에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좀 단점이, 이 와샤가 구리로 돼 있어갖고, 자석이 안 붙어요, 와샤가. 이 와샤, 네모난 요 와샤가 구리라서 자석이 잘 안 붙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그냥 툭 떨어져요, 이렇게. 요거 찍어. 이렇게, 이게 구리라고 해요.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깔색.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있어야 돼. 요거 지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쭉 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끼울 건데, 조금 뒤쪽에. 잘라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 길이 대충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양만 잘라야 되니까요. 한 요쪽, 요만큼 자르면 되겠네요. 이게 또 우린 접지는 필요 없어서 접지는 잘라버릴 겁니다. 갈색 아니 녹색 이거는 접지라서 잘라버리고 갈색 파란색 나있으니까 그 다음에 잘 놓으시고요.
다음에 뒤집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좀 잡고 있습니다. 요거 아니 좀 뒤로.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자, 됐고요. 네. 이렇게 다시 끼우시고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찍었어. 잘 맞추시고 이거를 여기다 안착을 시키시고 이거는 요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박을 거예요. 다음에 이거 치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조금 됩니다. 조금 전체적인 거죠. 그다음에 그 가위랑 그 케이블 타이 하고 전기 테이프 춘천 사장님 잘 보십시오. 가셔서 계절. 이 선을 어디서 사요? 선은 그냥 전기 그 전기 파는 전기 파는 데 가셨고 아니면 끝을 만들어도 돼요. 네, 예, 네. 그 지금 콩고기 가지고 계신 선들 중에 있거든요. 예, 220 맞는 선 해가지고 끝에 만들어서 하면 돼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예. 저는 이거는 원래 컴퓨터 선이거든요. 컴퓨터 아까 선인데. 컴퓨터 쓰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굳이 컴퓨터 선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설치하시는 분들은 전기선 갖고 다니니까 적당한 부지에 예, 그거를 사가지고 아, 연출구나. 예, 예. 까서 넣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요 부위. 자, 이거를 함석가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함석가위. 아무거나 아니 뭐 상관없지 니파를 않아요. 떼기면 됩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자르시고요. 좀 짧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여기를 조금 서로 간단하게 묶어주시고요. 아유, 어우, 씨, 이빨. 올라간다. 아이씨, 이빨 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테이프로
예. 아니 분무기는 개조했어요. 아까 그는 주둥이 바꿨어요. 세척기 예, 세척기도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십시오. 건을 갖고 오십시오. 괜찮네. 네, 저 정도. 괜찮아. 네, 저 정도. 자, 자, 이제 여기 전원 한번 꽂아보라. 자, 요렇게 짧게 개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한 5 정도. 네. 다나 5 정도 맞춰 쓰시면 돼요. 자, 빼. 자. 아, 그거 갖고 나. 아니, 토치 아니고 그거 원래 그래. 몽키. 네. 몽키 큰 거. 네네네. 조금 새 거라서 아마 냄새가 좀 나지 않나 싶네요. 네. 조금 냄새가 있긴 있어요. 아니, 이거를 큰 거라니까. 큰 거. 테프론도. 밖에 쓰레기통 있거든요. 테프론. 얇으면 많아져 있어요. 그럼 버리시면. 이거는 여기도 저 보면 본드로 살짝 붙어져 있긴 한데 뭐 본드로 붙어 있다고 안 풀리는 거 아니니까. 이건 뭐예요? 분무기 그 주둥이에 주둥이에 끼우는 건데 그냥 보관하십시오. 혹시나 모르니까. 터치해야 한다. 아니야, 아니야. 돌아갔어요. 그래. 한도. 들어갔다. 돌아갔다. 돌아갔어. 아이씨, 힘이 안 맞지. 시계 방향 이쪽이잖아. 맞지? 왼쪽으로 돌려. 예, 이쪽이 맞지? 갑자기 푸는 데서 헷갈려가지고. 바로 뻑뻑하네. 아이고, 이제 풀렸어. 힘 좀 가져가세요. 아니, 아직. 예. 여기 이제 배관 본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아니다 맞네. 아 요거를 여기다 꽂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꽂을 거예요. 예. 예, 그냥 꽂으면 물 새니까 이렇게 테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프론 테이프라는 거죠. 많이 가면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냥 꽂으시면 안 돼요. 테프론 반드시 끼우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물 새요. 네, 오케이. 또 그다음에 또 테프론을 꽉 조으시면 돼요. 적당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네 세게, 마이너스 쪽으로 약하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보시고요. 어차피 180,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쪽으로 돌리다 보면 딱 걸려요.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또 돌리다 보면 딱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쓰지 마세요. 뭐 중간쯤에서 쓰겠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세게 할 것 같으면 세게, 약하게 할 것 같으면 제일 약하게. 네, 될 수 있으면 두 가지만 쓰십시오. 왜냐면 중간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은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예, 세게 할 것 같으면 세게, 약하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약하게. 예, 될 수 있으면 뭐 권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간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중간 할 것 같으면은 뭐 예, 별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척기 한번 꺼내 주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 박스 꺼내시고 그 앞에 흰 거 지금 왼손에 들으신 거 이렇게 갖고 오세요. 예, 예.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 기존 그 쓰레기. 100% 가면 되는데. 자, 여기도 보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쓸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 약품을 넣으면은 우리 세척 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땡기면 그 차에 그 거품 날 때 그거 할 때 쓰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거 쓸 일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예전에 이거 한때 이거 빼고 모양을 좀 슬림하게 만든 것도 있었어요. 요 안에 통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좀 둥그스름하게 만든 제품도 있긴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다시 이렇게 네모나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걸로 갖고 압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척하는 도중에 중간에 세척기가 가서 이걸 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척기 건 앞에 아까 그걸 조절한 거예요. 그걸로 조절하면 굳이 여기서 조절 안 해도 돼요. 물론 이거는 좀 많은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이제 앞에 세척기 앞에 붙은 그 앞 조절을 많은 걸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면요. 그냥 돌리면 안 맞아요. 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압을 돌려야 되냐. 세척기로 그거는 쏘면서 물이 나오고 있을 때 이거를 돌려야 됩니다. 세척기로 이걸 조절하실 때야 세척기로 건을 쏘고 물이 막 이게 작동이 돼서 물이 팍 나가고 있을 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조절하시면 조절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조절하려고 했는데 조절 안 돼서 고장인 거였어요. 고장이 아니고 세척기로 건을 당겨가지고 지금 물이 막 이게 돌면서 물이 분사되고 있을 때 조절을 해야 조절이 되고. 그리고 조절 어디까지 하냐면 뭐 스펙상으로는 70까지도 가능하다는데 여긴 지금 120까지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근데 뭐 실제로는 요 스펙상으로도 여기 뭐 그 여기는 보면은
소용 압력이 110바라고 돼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게 좀 요 최근에 나온 거는 좀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뭐 이럴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70바 정도가 한개 압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110바라고 돼 있네요. 그래 하면 무기가. 네, 근데 셉니다. 어쨌든 우리가 맞출 때는 이걸 몇 바 정도나 하냐면 40. 여기에서 보면 맨 바깥쪽에 1에서 뭐 120까지 있죠. 그 중에 40. 예, 40 정도 맞춰서 쓰시면 제일 적당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압이라는 게 이제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요거를 조절해도 물론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까 건 앞에 압력 조절하는 걸로도 조절해서 압을 줄이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떤 또 압이 바뀌는 경우가 있냐면 노즐대를 바꿔도 압이 바뀌고요. 압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 노즐대를 바꿔도 노즐대 끝에 구멍 있죠. 네네. 그 구멍 크기가 노즐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즐대를 바꿔도 압의 압력에 변화가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이 길어져도 압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줄이 10m일 때랑 5m일 때랑 10m일 때랑 20m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압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거 쓰실 때 평소에는 10m만 쓰시고. 원래 이거 따라오는 그 노즐 때는 그 호수는 5m인가 7m짜리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5m, 7m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써보니까 10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10m를 우리가 쓰다 보면 화장실에서 그 스탠드까지는 10m면 어지간하면 닿거든요. 가정집에서. 그런데 이 복도 끝에 화장실 있고 뭐 반대쪽 완전 반대쪽에 안방 그 벽걸이 할 때는 10m 갖고는 좀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15m로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15m, 그러니까 10m, 5m 들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가끔 좀 집이 넓은 집은 한 1m 정도 좀 모자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걸 화장실 밖에 꺼내갖고 길이를 맞춰갖고 했는데, 그러면 또 귀찮던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10m, 10m, 20m를 쓰고 있는데, 20m,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10m짜리 두 개 써. 그냥 20m 롤로 된 거 하나 쓰면은 또 편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20m를 계속 쓰시면 이 모터가 무리가 가서 1년 쓸 거 몇 달 쓰고 모터 맛이 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10m로 마셔요. 부품 세척이나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닿을 수 있으면 10m 가지고 하시고, 이제 벽걸이 할 때, 이제 안방 벽걸이 할 때는 이제 부득이하게 10m 늘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m 또 추가를 해서 20m를 하고, 잠깐 20m 뭐 한두 번 뭐 20m 쓴다고 고장나요. 근데 상시로 20m 쓰시면 고장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시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업소용 자주 하실 때. 업소용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를 바로 그 스탠드, 천장 바로 밑에 놓고 쓸 거 아니라 그러면, 좀 뭐 바깥에서 하다 보면은 한 10m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20m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쓰시면은, 이거 얼마 안 걸려서 고장난다고. 이 모터가 이게 25만원이거든요, 모터가. 25만원 모터 중에서는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100만원짜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주 하실 것 같으면, 크란질이라고 100만원짜리 제품을 따로 쓰셔야 돼. 그래서 업소할 때 그런 식으로 좀 길게 필요하면은, 이거 말고, 크란질을 가지고, 그렇게 쓰셔야 돼요. 뭐 한두 번 정도 쓴다고 고장 바로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 쓸 거라고 보고 사서 쓰는 건데, 몇 달 쓰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엔진이 맛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상시로 20m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30m 그럼 쓰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정용 이런 세척기는 20m가 한계입니다. 네, 물론 뭐 25m, 30m 나오긴 나와요. 물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모터 힘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크란질이라고 하는 100만원짜리 우리 세척 업체들이 많이 쓰는 그 크란질에도 보면, 크란질이라는 회사에서도 세척기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에어컨용으로 만든 세척기 그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50m까지가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100m씩 늘릴 수 없어요. 그게 이제 100m까지 늘리려면 가끔 계단총 사시는 분들, 그 탑차에 계단총 사시는 분들 하는데, 거기는 엔진, 기름 넣어갖고 엔진 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압도 300바 뭐 이런 거는데, 그런 거는 이제 뭐 200m, 300m도 늘리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업소용 자주 하시고, 선은 막 20m, 30m 이상씩 늘릴 것 같으면은,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것대로 가정용으로 쓰시고, 크란젤이라는 제품을 따로 사다 쓰셔야 돼. 근데 크란젤은 어쨌든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튼튼한 거는 맞는데,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가정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부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척기는 수명이 1년, 저희 1년 쓰고 만약에 고장나죠? 그러면 안 고쳐요. 물론 수리하러 보내면 수리 됩니다. 이거 그 쌍마라는 데 보내면 수리 다 해줘요. 그 쌍마라는 회사에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수리를 전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사자마자 뽑기가 잘못돼서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볼트를 좀 느슨하게 조여져 가지고 물이 새서 저희가 A에서 보낸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한 1년 정도 썼다. 그러니까 여름 다 쓰고 한 가을 겨울쯤에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 다 쓰고 한 10월 달쯤 쓰다가 보니까 얘가 갑자기 밑에 물이 줄줄 흐르고 압이 지 혼자 막 헛돌고 이러면은 이제 수명 다 끝난 거거든요. 그때는 이거 수리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교체를 하십시오. 왜냐면 저희한테는 이게 수리해서 쓰는 돈 아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애를 안 먹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만약에 수리해갖고 왔는데 또 쓰다 또 고장나고 이러면은 이 약품 다 뿌려놓고 이제 세척할 건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애 먹이면 곤란하겠죠. 만약 예비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만약 예비 없으면 어떡하죠. 이거 세척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똑같은 세척기 2개 들고 다닙니다. 쓰는 거 하나, 새 거 하나. 아직도 차에 이거 박스도 안 뜯은 거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 안 하고 무시하고 하나 들고 다니다 고장 나가지고 제가 40만 원 손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근데 지금은 아직 겨울이니까 하나면 충분한데 이제 여름 시즌 들어오면 진입하면 내년 한 3월, 4월에는 요거 하나 더 사셔야 돼요. 반드시. 요거는 왜냐면 서울이라도 요거를 판매하는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이동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여름 시즌에는 2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 들고 다니시면 진짜 낭패 봅니다. 낭패. 제가 낭패를 봤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뭐 약품 다 뿌렸는데 샤워기를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거 자, 요거는 안에 보면 요 안에 필터가 있어요. 요 안에 요게 지금 요 안쪽에 보면 요거 빼보시면 요 안에 필터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끔 물 흡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찌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요거 뭐 어쨌든 요 안에 이거 필터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빼서 안에 좀 털어주셔야 돼. 예, 물론 저기 아까 호수에도 필터가 있긴 있지만 요거는 좀 더 엄청 촘촘한 필터예요. 그래서 요거 밑에 그 요 끼우는 거 한번 가져보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끼우시고 요거는 아직 안 들어갔어. 꽉 들어가야 돼. 들어간대. 아, 소리 나나. 그 다음에 요거를 물에 담가놓고 가동시키시고 건을 땡기면은 물을 쭉쭉쭉쭉 흡입하거든요. 이거 뭐 아니 돌리는 건 아니죠. 아니 요거는 그냥 이렇게 빼는 거. 원터치. 돌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요 호수 고정 쪼을 때 씁니다. 그리고 그거 좀 갖고 올래. 그 신주로 된 거 여기 타이로 묶게. 이건 방수 기능은 어떻게 돼요? 방수에 여기 물 좀 겉에 묻었다고 고장 나지 않습니까? 샤워할 때 이제 세척하다 보면 물이 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도 가지고보다 세척기인데 그런 거 고장은 곤란해. 예. 그렇지만 이제 담그면 고장 나죠. 이거를 일단은 여기다가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못 쓴다고 이거. 쓸모가 없어요. 자, 여기 묶어요. 확 묶어요. 가치가 있구나. 자, 자르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달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달 거예요? 예.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달아놨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담그면, 까맣겠죠.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떠요. 네, 이게 없으면 떠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테프로.
요 테프론 안 감으신 물새야. 여기 안에 보면 고무 패킹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새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테프론 안 감으니까 새요 물이. 그래서 요 감아서 끼우셔야 돼. 원래는 이 안에 고무 패킹이 있어서 안 새야지 맞는데 안 새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요 두 개는 그대로 그냥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네. 따로 빼고 끼우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제 세척기 고장 나면 요 두 개를 빼서 새 세척기에 끼우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다시 풀린 쪽이구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줘보십시오. 자, 이거를 이제 호수를 이제 이건 호수 앞에 이제 끼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끼워서 앞에 노즐 때도 좀 보시죠. 아무거나 가져오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서 이거 쓰시면 돼. 예. 요 노즐 때는 뭐 이제 다른 나중에 보시고 뭐 적당한 거 쓰시면 돼. 이거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장님 거는 그거는 에어모 못하는 거. 에어물에 이 예전에 샀던 거라서 어. 지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적당한 거 쓰시면 돼. 이거 써도 돼요. 네. 이거 써보시면 이걸로도 충분히 다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고요. 자, 이거는 다 됐고요. 이제 뭐가 남았지? 이제 다 됐다. 다 됐나? 뭐가 나머지 다 됐다. 어, 다 됐다. 꺼라.